요즘 리플 관련해서 꽤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만든 AI가 리플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야기죠. 출처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룹 AI, X 안에 탑재되어 있는 AI입니다. 쉽게 말하면 X판 챗GPT라고 보시면 되죠. 이 AI가 시장 데이터랑 자금 흐름 분석 쪽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록 AI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026년 리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탈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 그리고 시점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카더라로 듣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아예 정면으로 물어봤죠. 2026년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 그 안에서 리플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2026년에 리플 가격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6년은 리플에게 기회냐? 아니면 위기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 가격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돌려 말하지 말고 이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진짜로 리플이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느냐? 결과요. 그록 AI의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2026년은 리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고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규제 상황을 보면요. 특히 미국 쪽은 더 이상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같은 회색지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윤곽이 잡히고 있는 단계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시점부터 진짜 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업 자금, 기관 자금, 금융 자금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그런데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조용히. 하지만 규모 있게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더 이상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리플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송금 빠르다, 수수료 싸다. 보통 이 정도에서 인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리플이 진짜로 커지기 시작하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랜잭션 처리 한계입니다. 국가 간 송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XRP 레저 하나로 모든 걸 다 처리하기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영역이 등장합니다. 리플이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로 끝날까요? 아니죠. 리플이 커질수록 금융앱, 기관용 서비스, 각종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붙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앱들이 돌아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히든 레이어 인프라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 생태계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해지는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격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백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요. XRP 레저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리플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은 이 히든 레이어 위에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사용하려면 앱 개발자나 서비스 운영자가 이 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즉, 리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이 코인의 수요는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공급은 스테이킹으로 묶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줄어드는 구조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게다가 이 코인은 발행량도 많지 않습니다. 보통 코인들 보면 수십억, 수백억 개씩 아무렇지 않게 찍어내는데요. 이 코인은 총 발행량 자체가 수천만 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도 약 400만 달러 정도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너무 작은 영역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만약 리플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이 코인은 리플보다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메이저 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그 위에 얹혀 있는 레이어 인프라 코인들이 나중에 훨씬 크게 가는 경우 말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리플 생태계가 커질수록 무조건 필요해지는 구조의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에 정보받기 링크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이 코인의 전자비법서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토큰 소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큰 발표 예정, 거래소 상장 이야기 역시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1일에는 겟블로키라는 대형 블록체인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발표했습니다. 코인마켓캡에도 정식 등록돼 있고 현재는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흐름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왜 그록 AI가 2026년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다만 리플을 들고 계시다면 이 흐름은 반드시 한 번은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 이야기 나옵니다. 그록 AI는요, 비트코인의 4년 주기가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지금 시장에 깔린 생각이 이거잖아요. 상승장은 끝났다. 이제 다 내려간다. 리플도 결국 다시 빠진다. 그 근거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4년 주기입니다. 그런데 그록 AI는 정반대로 봅니다. 2026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리플 같은 코인들이 진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시장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만 움직이면 너무 쉽지 않나요? 모두가 알고 모두가 그대로 따라해서 다 돈 버는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이미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플이 다시 언급되고 2026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록 AI의 시각에 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투기판이 아니라 인프라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어서 구독자분들께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는 착한 사업가도 아니고 정직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장을 흔들 줄 아는 사람이고 코인을 돈 버는 장난감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의 도구로 써온 인물이죠. 트윗 한 줄, 이모지 하나, 그걸로 수십 조가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코인 갖고 장난쳤다가 아니라 시장 위에서 놀았다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머스크는 단 한 번도 사람들 다 몰린 다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게 뭐야? 그거 사는 사람 있어? 이 소리 나올 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기차? 미쳤다고 욕먹을 때 시작했고, 로켓, 돈 태운다고 조롱받을 때 썼고, AI? 다들 무섭다고 말만 할 때 이미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먼저 터진 대박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 아닙니다. 로켓 아닙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제 X.com, 지금의 페이팔 전신이죠. 머스크는 20년도 훨씬 전에 이 생각에 집착하던 인간이었습니다. 문자는 바로 가는데 왜 돈은 은행 거치느라 며칠씩 썩어야 하냐? 국경이 다르다고 은행이 다르다고 돈이 멈춰 있는 게 말이 되냐? 이 광기 같은 집착이 페이팔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 사억 명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결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팔이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고도 안 때립니다. 몇 배 간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달러처럼 쓰는 디지털 결제를 슬쩍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써먹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나중엔 안 쓰면 불편하게, 정신 차리면 이미 빠져나올 수 없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소름이 돋는데 이 구조가 커질수록 리플이 은행 기업 송금에서 본격적으로 쓰일수록 무조건 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단순한데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첫째, 페이팔 디지털 결제가 늘어나면 돈이 미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동할 때 매번 조용히 거쳐가야 하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인 이름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쓰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 강제 편입입니다. 둘째, 리플이 빨라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현실 세계랑 연결해줄 엔진 배선 연결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코인은 그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자리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싫어도 써야 하는 코인입니다. 셋째, 그래서 이 코인은 아직 안 떴습니다. 썸네일에도 없고 단톡방에도 안 돌아다닙니다.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 아세요? 움직일 땐 말 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근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 시절부터 그려왔던 코인이다. 머스크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 들어오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이미 판을 다 깔아놓는 인간입니다. 만약 리플 페이팔이 커질수록 같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 머스크 코인,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안에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인증하느냐?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머스크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있는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를 눌러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해주세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저에게 머스크 정확히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자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탈출 머스크 정확히 적어주시면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머스크 코인은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이 코인 이슈,
이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코인탈출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